이제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잖아요. 연말이니까. 그래서 오늘은 같이 2024년을 돌아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지냈는지,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정리도 저도 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차를 타왔고요. 또 겨울이니까 군고구마도 있어요. 이제 한 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뇌에 한계가 있으니까 1년을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옛날 핸드폰인데 여기서 갤러리를 볼 거고요. 이 노트들은 제가 요거는 스케줄러예요. 스케줄러라서 이제 할 일 같은 거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용도로 썼던 스케줄러인데 이걸 쓸 때 당시에는 이제 할 일을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용도로 썼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용도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원래 이루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적어놨고요. 여기는 일기 같은 느낌으로 그냥 막 적는 그런 노트입니다. 그래서 이 노트들이랑 또 이 아이패드로는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보통 편하게 생각나는 것들을 막 적어놓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. 어디다가 할 거냐면 그냥 제 일기장에다가 그냥 하려고요. 한 해가 넘어가면 또 한 해가 나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. 제가 회고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예요. 왜 이 일이 내 기억에 남았고 왜 그 기분이 들었고 왜 이 일이 나한테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번 달엔 이런 일이 있었다. 뭐 어디 여행을 갔다. 이런 게 회고를 한다고 꼭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원래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1년을 단위로 회고를 하는 이유는 그때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왜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는 여행, 자유, 그리고 창작? 이렇게 올해의 키워드를 3개 적으면 그 다음에는 왜 이 3가지를 키워드로 꼽았는지를 간단하게 써보려고 해요. 이제 이 키워드 3개를 중심으로 12달을 한번 돌아볼 건데 12달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이 키워드를 왜 골랐는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. 지금 아직 기록들을 안 봐서 그런지 기억이 나는 날도 있고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 달도 있고 그러네요. 가장 크게 기억에 남은 3가지를 달마다 써주려고요. 3가지 일들. 좋은 거든 나쁜 거든. 1월부터 시작하자. 근데 사실 1월은 학교 그만둔 게 제일 큰 사건. 1월의 가장 큰 일은 자퇴. 자퇴. 사실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한 제일 큰 키워드죠. 왜냐면 자퇴를 안 했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일들로 채워졌을 거니까. 그죠? 지금 막 변신 공부하고 있을 텐데. 1월에 자퇴 빼고 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. 이제 1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사진도 너무 많이 찍어. 사진 정리 또 언제 다 하냐.
진짜 사진 정리 여러분 잘 하시나요, 근데? 아, 저 진짜 감이 안 와요. 이걸 까먹었네. 자퇴랑 그 자퇴를 잊게 해준 도쿄 여행. 그래서 여행을 키워드로 삼았던 건가? 제가 1월 완전 초반을 일본에서 보냈거든요, 도쿄에서. 그때 그 제가 자퇴를 이렇게 자퇴의 첫 시작, 자퇴라는 생각의 첫 시작에 있었던 그 존 메이어 공연을 봤던 그 여행인데,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딱 느껴서 계속 그런 여행을 좋아했던 걸지도. 아무튼 이상 나트랑 가족여행.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? 이럴 때 이제 메모장을 한번 봅니다. 하고 싶은 걸 정말 많이 적어놨어요. 진짜 그냥 하나도 제약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싶은 걸 잔뜩 적어놨던 메모라고 적어야겠다. 1월 메모가 진짜 폭발적으로 많고, 이렇게 막 도파민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완전 충격적인, 제 인생에 정말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 머릿속에서도 약간 폭발이 일어났나 봐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 그대로 있고,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놔서 이거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드는 생각들도 좀 있네요. 이 한 달을 정의하는 문장을 하나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된 한 달. 하나하나 다 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다 하고 제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드디어 다 했습니다. 드디어 이렇게 다 채웠어요. 12월까지. 생각보다 제가 사실 얼마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12개를 적는 게 생각보다 큰일이에요.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고, 가장 중요했던 3가지 일을 적고, 그 다음에는 그 일이 저한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적었어요. 예를 들면 4월에 제가 스탠드 포인트를 시작했거든요. 스탠드 포인트 시작한 게 왜 저한테 중요한 일이냐면 0에서 1까지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봤다는 거, 그리고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거. 그런 식으로 이유는 되게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적어도 돼요. 12개 12 곱하기 3 하면 36개나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.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면 2월에는 시나리오 작가 꿈꾸다가 접음 이런 거. 이유는 이때 약간 제가 글 쓰는 직업 중에 어떤 거 하고 싶냐 생각해 봤을 때 영화나 시나리오 작가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막상 하니까 아무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 보는 건 그 정도만 보네? 이런 걸 알게 됐어요. 그래도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도 글 안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픽션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때 이 잠깐의 도전을 했다가 바로 접음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달에 3개씩을 채웠습니다. 근데 막 5월에 보면 2개밖에 없고 9월도 2개밖에 없고 이래요. 그러니까 억지로 3개를 다 채우려고는 안 했어요. 왜냐면 중요한 일이 한 달에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뭐 4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지만 이제 억지로 칸을 채우려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적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는 한 달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어요. 여기 이렇게 띄워줄게요. 짠! 이거 해보고 싶었어. 근데 제가 이 키워드를 쓰면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. 제가 이렇게 1월부터는 되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고
막 나를 챙기기 바빴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넘어갈수록 키워드가 살짝 막 누구랑 친해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떤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 그런 게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더 중요한 그런 걸로 남는 거를 직접 느꼈어요. 상반기에는 전혀 없어요. 전혀 그런 키워드가 하나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상반기 키워드들은 이런 거예요. 종이에 대한 사랑을 깨달음, 수영 배우기, 그리고 내가 들었던 수업 이런 것들인데 한 진짜 딱 이 장을 넘어가는 순간 8월부터 우간다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8월에 한 문장이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도 세상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따뜻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안 한 달 이렇게 적었거든요. 되게 길긴 한데 그 이후로는 되게 확실히 관계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쓴 것 같아요. 이 회고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 한 해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앞에 상반기에는 뭔가를 계속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의욕이 떨어진 것 같고 막 나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하반기는 이 회고를 보면 저는 저 자신보다도 조금 근처에 있는 관계성에서 조금 많이 힘을 받고 또 거기서 가치를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이걸 쓰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? 상반기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왜 이렇게 나는 안 이룬 것 같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한번 정리를 하니까 제가 어디에 가치를 더 두고 있었던 건지 눈에 확실히 보여서 하반기의 시간도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 메모장에 아무거나 막 쓴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2월 달인가 써놓은 글을 봤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. 그 글이 뭐였냐면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딱 생각하기 어려울 때 이런 질문에 답을 내려보라고 하더라고요.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?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적어뒀던 게 저는 일단 좀 웃기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. 혼자만의 공간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다.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.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. 이렇게 세 가지예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저는 제가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긴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뭔가 되게 제 1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왜냐면 혼자만의 공간은 충분히 제가 가진 것 같고 또 이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게 집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서도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. 혼자 여행 가면 어디든 제 혼자만의 공간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올해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저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어요. 특히나 3월에 다녀왔던 이제 스페인, 포르투갈 여행이 특히나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을 안 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잖아요.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만들어서 하는 일,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,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한 한 해라서 이때는 2월이니까 스탠드 포인트를 만들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와닿는 문장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. 이걸 쓸 때는 제가 별로 막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썼는데
제가 아까도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생산성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도 이제 하반기가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를 해냈던 그런 한 해라는 거를 느꼈어요. 꼭 뭔가를 일을 성취하는 거에 완전 다른 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보냈던 올 한 해가 그 문장을 보면서 딱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니까 갑자기 한 해가 끝난 것 같아요. 참 기분이 묘하다. 이제 아까 쓰면서 이제 군고구마가 이제 껍질만 남아버렸습니다. 또 한 해를 회고를 했으면 또 새해를 이제 계획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? 제가 이번 12월에 런던 다녀왔거든요. 근데 거기 아트북샵에서 이 한 해 플래너를 발견했어요. 조그만 메모장인데요. 종인데 트러스트 마이 바이브라는 브랜드 하는 제 아는 동생이 선물 줬어요.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제가 뭐 하고 싶은지랑 또 이 플래너 어떻게 쓸 건지 그거는 다음 콘텐츠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. 왜냐면 저도 아직 새해 계획 다 못 짜가지고 이거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.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걸 보긴 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뭐냐면 볼 수 있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엄청 커요. 제가 보이시나요? 아무튼 이런 커다란 플래너도 있고 요거를 이제 붙이고 대강의 1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. 그래서 요거 쓰는 거는 다음 콘텐츠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덕분에 드디어 미루던 회고를 해서 너무 뿌듯하고요. 여러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꼭 한 해를 싹 정리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. 지금 제가 딱 평화를 얻었거든요. 오늘은 이렇게 영상 끝. 다음에 봐요.